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지난 4년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 아쉬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불거진 LH공사의 직원들의 불법행위, 비위가 대중들의 국민들의 공분을 얻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집값은 이미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촉발되었을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야 정치권들은 또다시 과거로의 회귀하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고 그 기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앞장서서 끌고 가야 하는 국토부 장관의 내정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확신만 가지고 또다시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 하반기 힘있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5대 핵심 의제, 그 가운데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의 환수,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15대 요구를 담아서 모든 주택을 국가와 공공의 소유로 50%를 국가와 공공의 소유로 할 것을 내걸고 힘있게 현장 조합원들과 토론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 이 부동산 공화국, 투기 공화국, 불평등 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준비한 7가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민주노총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모든 것들을 들어있는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은 재벌공화국, 부동산공화국, 투기공화국, 가진 자들만 살찌우는 이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20년을 공부하고도 비정규직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재벌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할 때 자신들의 배만 채워갔습니다. 노동자들 그리로 내몰고 농민들 그리로 내몰았던 이 불평등한 세상에 또 하나의 원흉은 부동산 투기와 토지를 재산 불리기에 대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LH 사건으로 볼 때 단순히 LH 정부를 이용한 일부 직원들의 이탈이나 아니면 정보를 이용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입니다. 투기의 대상이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촛불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서도 서민들이 그리고 주택이 없는 자들에게 주택 보급과
토지 공개념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서울 평균 집값 25평 아파트 거의 5억 5천이나 오른 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 연간 평균 임금이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근 40년을 돈을 모아야만 서울 시내 25평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부동산은 폭등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대책 25번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미 2027년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40%가 넘습니다. 어떻게 결과이겠습니까? 결국은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삼았던 결과로 이렇게 불평등이 양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이 이제는 투기공화국,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공공재인 토지와 주택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공재 자산이 골고루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있게 알려가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서는 자신의 집도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이 부동산 정책 요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H 땅 투기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들이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땅을 삽니다. 그렇게 하고 경지 신청을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의장님께서 전농의 입장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 정책 안정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올바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안정화란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상화되어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본적 철학이 없이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만 장난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LH 사건으로 터지는 농지 문제는 이미 농지법의 16가지 조항을 부대 조항을 달아서 누구나 농지를 소유하게끔 만든 것들이 또한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임대농이 60%가 넘어가고 있고 농지 소유가 50%가 넘어가고 있는 비농어민 소유가 50%나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농민들은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자체를 이제는 희망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워낙에 농지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농지법 개정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 틀을 바꾸자 하는 것들은 전체 토지 농지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로 2년 안에 특별법으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했던 것들은 이미 불법적 진행되어 왔던 것들은 전체 몰수해서 국가가 매입해 이것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새롭게 농사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장기 임대로 농지가 생산의 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틀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지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소유의 목적에 투기의 목적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미래가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가 생산되는 기본 틀의 자산으로서 국가가 이제 공공성을 가지면서 농지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부재지주 농지를 전체 국가가 매입을 하고, 그래서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세금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면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 토지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장기 임대되든지 아니면 농민에게 우선권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선매권을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농지 문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로 연결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정부 정책의 기본이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이 문제가 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7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이 시점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확인될 때 작은 변화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사 짓는 자들에게 농지가 토지가 돌아가야 합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모든 땅들을 국가가 환수하고 이를 다시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호를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사진들을 요구하고 계셔서요. 구호는 맨 뒤에 단어만 3번 같이 외쳐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불평등사회 해체하자. 헌법과 법률의 토지공공성 명시하라. 비노법인의 농지 소유 금지하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는 재벌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가 바로 이것들을 환수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구호 한번 외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 제한하라.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님께서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국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2배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만 5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한 채 기준으로 5억이 넘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간 1,000만 원씩 모아도 50년을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이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임금도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주택 자녀가 있는 가정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이 정작 소득이 높은 시내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직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러한 실태로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액이 2배가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다, 아쉽다, 더 이전에는 송구하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또 더 이전에는 2019년 11월에는 오히려 그때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 놓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발언들은 이어졌습니까? 실행이 됐습니까? 정책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도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집값을 잡지 않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도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개혁할 정책 대안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25차례 투기조장책,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만 있을 뿐 어떻게 정책을 바꿔나가실 건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집값을 더 떠받쳐서
국민을 고통에 가두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정부의 실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대출 특혜 제공했고 개발이 환수 체계도 미비한 나라에서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수도권에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건커녕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공급 정책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공급 대책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최근에 드러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또 공공주택을 불로소득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재확인되면서 우리가 이미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거다. 따라서 정부가 정말로 대통령의 말씀대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남은 1년 동안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 환수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공급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H나 이런 도덕적 훼손이 밝혀진 공기업에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무분별한 개발 정책 집값 더 떠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택에 있어서는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건축비는 20년 전에 비해 7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증가했습니까? 오히려 일자리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내는 건축비는 거품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공급 확대 이전에 어떻게 하면 저렴한 공공주택을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지, 그 공공주택이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 수용한 땅,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땅에 대해서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공급 정책의 쇄신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민간의 무분별한 선분양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풀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분양 거품 없는 강력한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주택도 다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 이행해야 합니다. 세제 정책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공정하게 부과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보유세도 아파트만큼 올려야지만 공정한 과세 실현되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시인했으면 전문가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 청와대에로 전달이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통 기자회견 하면 저희가 구호에 치면 이제 방송이 나오거든요.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경비과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기자회견이 아니고 집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증을 시작한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그 방송이 안 나온다 했더니 아까 오셔가지고 작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체증되고 있다라는 거 좀 인지하시고요.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 중에 아까 3가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4가지를 구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뒤에 구호 3번만 외치겠습니다. 공공주택 50% 실현하라!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불로소득 환수하라!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제한하라!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하라! 예, 민주노총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개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대안을 요구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자회견문에 담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건설산업연맹 장욱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효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평등 사회 해체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가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의 문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후 LH 공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조사, 이해 충돌 방지법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문제 해결을 통한 불평등 체제의 청산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궐선거 전후하여 여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폭등을 조장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LH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과 일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공공히 하게 행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재산이 되어야 할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토지,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자산 불평등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요구안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주거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 사회 부동산과 주택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주택 가격은 8.4%가 상승했으며 서울은 10.7%가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올해 4월 1년 전에 비해 2억 원이나 상승한 11억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100여만 원에 오를 때 서울 25평 아파트는 4년간 5억 3천만 원이 올랐다. 평균 소득 노동자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임대주택자 사업자에 대한 혜택 등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공시지가와 보유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0.16%로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건강보험료 양도세 혜택으로 다주택 소유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겨왔다. 그 결과 2017년에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50여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 채를 소유한 반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여전히 무주택 상태라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역대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내세울 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4%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의 근절, 주택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 사회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토지 공공성 강화, 토지 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야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유부로 자리 잡도록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명시하고 헌법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전체 주택의 50%를 공공주택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이미 노동자 서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조건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제공해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공적 택지 개발은 민간 건설사 분양을 제한하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넷째,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지난 12년 동안 법인, 특히 재벌의 토지 보유 면적이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만 늘린 것이다. 재벌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일곱째,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가장 유력한 대상인 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의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보존을 통해 20% 초반의 식량 자금률을 50%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식량 자금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2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예, 이렇게 7가지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첨부되어 있는 보도자료에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놨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을 다시 한번 구호로 정리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토지 공공성 명기하라! 공공주택 50% 실현하라!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불로소득 환수하라!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제한하라!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하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하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하라! 민주노총은 이렇게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 조합원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며 반드시 이것을 실현해 나가고 마침내 부동산 투기공화국 불평등 사회를 해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